테슬라는 주행 시에 이 인공적인 사운드, 가상 사운드는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지만 인공적인 가상 사운드가 느껴지는데 뭐 그렇게 귀에 거슬리거나 듣기에 거북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은 아니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내연기관 모델을 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있어요, 주행을 하면서. 근데 확실히 노면의 어떤 잔진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많이 걸러져서 올라오고, 실내의 정숙성도 확실히 있어요. 근데 1열 2열 다 접합유리인데 유리는 얇아서 뭐 그냥 한 장짜리 두꺼운 유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접합유리라고 해도 크게 어떤 뭐 이 유리 자체가 주는 메리트보다는 그냥 흡음 자체를 그냥 잘 한 것 같아요. 차량 자체가 흡음을 좀 잘 한 것 같고, 가죽은 진짜 좋은 걸 쓰는 게 느껴져요. 저는 뭐 이렇게 친환경 소재해서 막 뭐 페트병으로 재활용한 뭐 직물 시트 막 이런 거 막 뭐 전기차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자로 돼 있고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시트도 이건 진짜 만져보셔야 알 것 같아요. 2열 시트의 어떤 만듦새라든지 그런 정말 이 한글 그대로 만듦새가 굉장히 좋은 차예요. 요거는 뭐 이렇게 이 넓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밖에 활용을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카메라 옵션을 켰을 때 이 전체 보이는 이 어라운드 뷰 화질도 너무 좋아요.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전방도 볼 수 있고 후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해서 만약에 그 뒤에다가 옛날에 막 자전거 싣고 다닌 것처럼 이렇게 캐리어를 달거나 아니면은 트레일러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 후방 카메라 켜놓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견인 능력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카메라로 뭐 이렇게 주변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홈 화면으로 들어오면 이게 전체적인 어떤 앱스토어 형식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는 있게끔 돼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차량의 이런 숨은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 저한테는 그냥 뭐 편리한 기능이 좀 있나 보다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 그런 정도를 주고요.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차량들은 시트에 열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통풍 요 옵션을 사용할 때 비율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겨울에 남자들은 이렇게 뭐 바닥이 뜨거운 거보다 그냥 등만 따뜻하면 되잖아요. 남성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등받이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 등받이만 켤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차량들은 없는데, 제네시스에 오면서 그 기능들이 있어서 쿠션 쪽으로 비율을 더 가느냐 등받이 쪽으로 비율을 더 가느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요 옵션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쿠션 쪽을 끌 수도 있고 등받이 쪽을 끌 수도 있고 뭐 같이 켤 수도 있고, 쿠션은 미지근하게 등받이는 따뜻하게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서 요런 기능들은 진짜 뭐 깨알 같지만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고 소비자한테 굉장히 필요한 그 옵션을 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거는 타본 사람이, 차를 좀 써본 사람이 만든 옵션이다라는 게 확 느껴져요. 이 안쪽에 충전 잭하고 그 인포테인먼트하고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고, C타입은 아니고 A타입 충전 잭하고 USB 꽂아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그런 잭 하나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가 저 안에 있는데 이 여기에다 핸드폰 넣는 순간 핸드폰 보지 말라는 정도의 깊이에요. 제 손이, 그러니까 핸드폰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면 안 보일 정도, 손이 다 들어가서 가려질 정도의 깊이여서 뭐 저기다 넣으면 핸드폰 전혀 못 보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고, 컵홀더도 뭐 덮개가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넣을 수 있는 거고, 차 키는 기본적으로 제네시스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그 차 키를 가지고 있어요. G90만 이번에 그 플라스틱처럼 돼 있는 이렇게 깎아놓은 크리스탈 같은 느낌의 키를 쓰고 있고, 얘는 그냥 일반 제네시스 키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암레스트 열면 일반적인 수납함 똑같이 있고, 한국 차들을, 국산 차들을 포르쉐하고 비교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스팅어 같은 경우는 조선 파나메라라고 부르고, 얘는 조선 마칸이라고 부르고, 그런 애칭들을 많이 붙여주는데, 이 전기 모델들은 조선 마칸이라고 해도 될 만큼 빠따가 좋아가지고, 이 정도의 토크감이나 주행 질감, 그리고 가속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조선 마칸이라는 애칭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어떤 뭐 실내의 어떤 소재의 고급감이나, 근데 요 정면에 있는 인포테인먼트는 조정이나 뭐 나중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 실내가 조금 뭐 달라지겠지만, 그런 과도기를 또 거쳐서 한번 좀 정돈되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공용의 그 디자인을 쓰고, 동글동글한 공용의 디자인을 쓰고 있어서, 이게 실내 인테리어를 잘했다 잘못했다의 뭐 그런 뭐 평가 대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물리 버튼 적당히 들어가고, 터치 버튼도 또 적당히 들어가고 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채로 좀 잘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선명도도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제공해주는 정보도 필요한 내용만 딱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뭐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좋다. 근데 과속 방지턱 넘는 거는 차가 약간 무거운 거는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차피 전기 그 배터리 팩 자체가 워낙에 무거우니까 2톤이 넘어가 버리니까 차가 무겁게 출렁거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잡으려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서스펜션이었으면 뭐 튀거나 엄청 탱탱탱탱 거렸을 수도 있는데, 승차감은 진짜 많이 잡아 놓은 거예요. 노면의 잔진동이라든지 그런 노면 소음 같은 거는 확실히 억제해 놔 가지고 잘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잘 잡혀 있는 상태여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타기에 고급 SUV를 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EV9이 에어서스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해서, EV9이 만약에 뭐 옵션에 따라 뭐 에어서스를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면 정말 좀 좋을 것 같고, 분명히 G90은 에어서스를 넣어줬으니까 GV90도 당연히 에어서스를 넣어준다라고 하면, 이 승차감을 이기는 차는 사실 찾기 힘들 것 같아요. 탑티어가 되지 않을까. 레인지로버 말고, X7 말고, 뭐 그런 정도면 뭐 웬만한 수입차 버금가는 차량의 성능이나 그런 고급감을 좀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내 인테리어의 그 시트 색깔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내장재가 블랙 모노톤, 제가 싫어하는 블랙임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워낙에 고급스러우니까 소재 자체의 어떤 고급감 때문에 좀 덜 밉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놓고 이 짧은 거리를 그냥 이렇게 한번 가속을 해보는데, 가속감은 진짜 웬만한 차량의 타입 추종을 불허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모델을 잘 모르시거나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전기차 모델을 한번 타보면 그 어떤 뭐랄까 충격, 어떤 이 제품에 대한 신세계, 요거를 좀 맛보게 되시는데, 확실히 달라요. 이 전기차 모델을 타보고 안 타보고의 차이는, 그러니까 뭐 옆에 동승해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몰아보면, 와, 이거는 진짜 전기차를 내가 한번 구매를 하면 다시는 내연기관은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가속감이나 퍼포먼스를 주는 건 사실이에요. 얘는 뭐 렉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구동 방식은 내가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신호를 주면 흡입도 해야 되고, 인젝터로 연료를 보내서 인젝터에서 연료를 스프레이처럼 뿌려서 흡입되어 있는 공기랑 같이 피스톤이 압축을 해서 스파크를 튀겨서 폭발을 시키고, 다시 피스톤이 내려와서 암을 돌려서 투직 운동을 또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이거를 다시 동력 전달해서 바퀴를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들어오고 모터를 확 돌려버리는 방식이어서 렉도 없고, 그냥 초반 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쯤에서 가속을 해서 얘를 추월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그대로 움직여 버리니까 어떤 요만큼의 딜레이가 없이 그냥 시원하게 빵 하고 때려 버리니까, 그런 가속감을 맛보다가 내연기관 탔는데, 뭐 내연기관 차도 뭐 1.6 뭐 이런 거, 뭐 이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모델이 아니고 일반 그냥 뭐 1600cc 자동차 뭐 이런 거 타버리면 풀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간다고 우악 하고 막 배기음은 뭐 엄청 큰데 차는 안 나가는 그런 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전기차만의 그 감성 때문에라도 전기차 자체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 근데 가격적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 가능한 차하고, 옵션 한 1천만 원 정도까지 옵션이 들어가니까 7천 정도 되면 거의 풀옵션을 구매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배터리값 2천만 원 얹어 가지고 9천이 된 케이스예요. 근데 사실 보면 구성은 더 간단해졌잖아요.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얘는 후륜구동 베이스잖아요. 소렌토처럼 전륜구동 베이스가 아니라 얘는 후륜구동 베이스여서 드라이브 샤프트 이렇게 뭐 빼고 각 엔진에 막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배터리 얹고 모터 얹었으면,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됐으면 얘 가격을 9천대까지 올리지 말고 한 8천대까지만 올렸어도 그거 굉장히 많이 팔렸을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차가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큰 SUV다라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손이 안 가고 관심을 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GV80 정도에서 SUV가 만들어진 거다, 이런 느낌이다 했으면은 그거는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로에서 실제로 나가서 돌아다녀 봐도 GV80은 굉장히 많은데 GV70은 거의 없잖아요. 보기가 되게 드물단 말이에요. 심지어 포르쉐도 그래요. 카이엔은 엄청 많은데 마카는 진짜 보기 드물어요. 그 사이즈, 그러니까 미들 사이즈의 SUV 포지션 자체가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더 큰 차를 사고 말지, 어차피 큰 돈 쓸 거 얘는 좀 사이즈가 애매해 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앉아보면 뭐 모델 Y, 뭐 비교할 대상 전기차가 모델 Y밖에 없어서 모델 Y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실내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요.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고급감이라든지 어떤 편의시설이 훨씬 더 얘가 좋기 때문에 모델 Y보다는 저는 얘 추천. 근데 이제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얘가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모델 Y보다는 짧으니까, 모델 Y는 또 롱레인지도 있고 해서 더 길게 갈 수 있는 500km대 갈 수 있는 그게 있어서. 그런데 얘가 주행거리가 좀 짧지만 집밥이 있고 생활하는 패턴 자체가 그런 정도다, 아니면은 주변에 어쨌든 얘는 EPT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테슬라는 고속도로에서 충전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옵션을 사서 뭐 끼워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쨌든 충전 인프라가 뭐 장거리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모델 Y는 조금 뭔가 그냥 이렇게 둥글게, 뭐랄까,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그냥 밋밋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얘는 디자인은 또 확실하게 좀 잘생긴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잖아요. 어쨌든 그 제네시스 특유의 그 패밀리 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서 생김새도 못지않게 그냥 준수한 외형을 갖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는 데에는 걸을 타선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현대차는
현대차는 외형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 디자인도 잘 못하는 거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 뭐 논의 대상에서 걸러내는데, 제네시스는 확실히 어떤 외형이라든지 실내 디자인, 소재, 요런, 물론 가격을 보면은 그런 정도의 고급감이 필요한 형태여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현대차가 현재까지 만들어주고 있었던 현대차의 어떤 그 느낌을 봤을 때에는, 요번에 나오는 그랜저라든지 뭐 팰리세이드, 이렇게 어쨌든 현대차의 기함급 모델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게 좀 느껴진다라는 거는 제 의견이에요. 기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플래그십이잖아요. 대장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영화 그 한산 보셨을 테니까, 이순신 장군이 타 있는 배가 기함이에요. 플래그십. 그러니까 그 선단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에 있는 대장선이고, 이 대장선이 가장 좋고 크고 튼튼한 배를 대장선으로 놓고, 여기에서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시대에는 무전이 없으니까 깃발을 올려서 연을 날려서 이렇게 신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 그대로 대장선이라는 의미로 플래그십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쓰잖아요. 그런 기함의 역할을 해주기 위한 마음가짐, 몸가짐,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소재라든지, 기아에서도 SUV로 따지면 소렌토 위에 모하비가 있어서, 모하비도 확실히 고급감을 주는 차량이에요. 모하비도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실내를 보시면 모하비가 굉장히 고급감을 주는 차량인데, 얘가 3.0 디젤을 계속 이제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걸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군용 차량들하고 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3.0 디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그런 사연은 조금 뭐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도 모하비는 아마 단종되지 않고 계속 나오지 않을까. 군용 차량들 때문에 모노코크 바디가 아니라 걔는 프레임 바디 방식이어서 위에다 뭘 씌우느냐에 따라서 차가 달라지는 거라, 군용 똑같은 프레임에다가 군용 옵션을 올려서 군용차로 전술 차량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모하비는 계속 나올 것 같고, 이런 SUV를 타고 싶어 하시는데 전기차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얘는 상위 뭐 3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하고는 물론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고급감을 갖고 있어야 맞아요. 그리고 이 정도 성능을 갖고 있어야 맞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정도 한 4, 5천만 원 선에서 차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에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답일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 세팅, 얘는 엔트리가 3천만 원, 얘는 엔트리가 5천만 원, 이미 스타트부터 2천만 원이라는 갭 차이가 나는 고급차와 일반 차량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두서없는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관심 있는 차량 생기면 또 이렇게 시승 예약해서 시승해보고 느껴본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시승했었던 차량이에요. 근데 그때도 마이크가, 오디오가 죽어서 영상을 내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시승하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도 좀 한번 봐주시면 되고, 제가 지난 영상에 뭐 조금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을 좀 썼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